돈은 벌었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손에 남는 게 이것밖에 없지?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는 잘 됩니다. 돈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장은 늘 빈털터리. 이 사람이 어느 날 직원 앞에 앉았더니 직원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이 집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도망가도록 지어진 집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때는 조선 후기 충청도 공주고을 저작거리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에 박서방이라는 포목 장수가 있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소문난 부지런쟁이였습니다. 장사 솜씨도 좋았어요. 손님이 한 번 오면 두 번 오고 두 번 오면 단골이 됐지요. 하루 매출이 옆 가게보다 항상 2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돈은 들어오는데 한 달이 끝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큰 돈을 썼나 싶으면 딱히 그것도 아니고 낭비를 했나 싶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지붕이 새서 수리비가 나가고 처가 친척이 아파서 약값이 나가고 창고에 쌓아뒀던 포목이 습기에 젖어 못쓰게 되고 매번 어디선가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박서방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요? 이후 최서방은 나보다 장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림이 느는지 나는 아무리 해도 제자리요. 아내도 한숨을 쉬었지요. 그러게요, 우리 집이 무슨 팔자가 이런 건지. 그러던 어느 가을 박서방은 장터에서 우연히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홍도사라는 직원이 이 고을에 왔는데 집만 보면 그 집 사정을 귀신같이 맞춘다더라. 박서방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홍도사를 찾아갔습니다. 홍도사는 60이 넘은 백발 노인이었는데 박서방이 들어서자마자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어요. 자네 장사는 잘 되는데 돈은 안 모이지? 박서방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아나 싶었지요. 홍도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집을 한번 봐야겠네. 데려다 주게. 박서방 집에 도착한 홍도사 대문 앞에 서더니 한참을 꼼짝도 안 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마당을 걷다 멈추고 안채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멈추고 그렇게 한참을 둘러보더니 홍도사가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자, 이리 오게. 내가 보여줄 것이 있네. 홍도사는 박서방을 대문 바로 안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게. 대문에서 저 끝까지. 박서방이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바라봤어요. 대문 마당 안채 그리고 안채 너머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대문부터 뒷문까지 일직선으로 뻥 뚫려 있었던 겁니다. 홍도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풍수에서 통로살이라 하네.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머물지 못하고 저 뒷문으로 그대로 빠져나가는 구조야. 돈도 폭도 사람도 마찬가지지. 들어오면 잠깐 머물다 곧바로 새어나간다네. 박서방은 멍하니 섰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대문을 열면 집안 끝이 훤히 보이고 뒷문은 항상 바람이 잘 통하라고 열어뒀지요.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사님, 그럼 저희 집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기보다 돈이 머물기 불편한 집이지. 사람도 편해야 눌러앉는 법이야. 돈도 마찬가지라네. 풍수 해설 통로살이란? 통로살 대문과 뒷문 혹은 창문이 일직선으로 뚫려 기운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가는 구조. 풍수에서는 기가 모여야 재물과 복이 생긴다고 보는데 직선 구조는 기가 모이기 전에 빠져나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현대 인테리어에도 현관 정면에 큰 창이나 뒷문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배치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서방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을 다 뜯어 고쳐야 합니까? 그럴 돈이 없는데. 홍도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큰돈 들 것 없네. 기운의 길을 살짝 꺾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홍도사가 내놓은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대문 안쪽에 사람 키만한 가림막을 하나 세울 것. 들어오는 사람이 대문에서 안채까지 한눈에 보이지 않게. 둘째, 마당 한쪽에 큼직한 항아리를 놓을 것. 기운이 그 자리에서 한번 쉬어가도록. 셋째, 뒷문을 아예 막거나 막을 수 없으면 뒷문 앞에 화단을 만들어 시선을 자연스럽게 꺾을 것. 홍도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기억하게. 풍수는 자연의 흐름을 막는 게 아니야. 흐름을 살짝 구부려서 머물게 하는 거라네.
강물도 구불구불 흘러야 깊어지는 법이거든. 박서방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당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목수를 불러 가림막을 세우고 장터에서 큰 항아리를 사다 마당에 놓고 뒷문 앞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국화 화단을 만들었지요. 공사비, 쌀서말 값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화 전, 갑작스러운 큰 지출 반복, 돈 들어오면 곧바로 새어나감, 창고 물건 자꾸 상하고 손해, 가족 사이 잦은 다툼, 변화 후,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들, 조금씩 저축이 쌓이기 시작, 창고 관리가 안정적으로 변화, 집안 분위기가 차분해짐. 물론 집 구조를 고쳤다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게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소. 예전엔 돈이 들어오면 어디로 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은 어디서 나가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나 박서방 집은 고을에서 알뜰하게 일어선 집으로 불리게 됩니다. 큰 재산을 벼락같이 모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돈이 결국 탄탄한 살림을 만든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그냥 옛날 풍수 이야기로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돈 이야기 말고도 하나가 더 보이더라고요. 박서방이 고친 건 집 구조였지만 사실 그게 바꾼 건 돈을 대하는 마음과 눈이었습니다. 그전엔 왜 남는 게 없지? 하며 답답해만 했는데 집을 고친 뒤로는 돈의 흐름을 눈으로 보게 됐다고 했잖아요. 구조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남은 게 기대보다 적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은 그런 순간? 그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흐름이 잘못 설계된 것일 수도 있어요. 돈의 흐름이든 시간의 흐름이든 관계의 흐름이든 홍 도사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강물도 구불구불 흘러야 깊어지는 법이거든. 직선으로 쭉 뻗은 강은 빠르게 흐르지만 얕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이 깊고 물고기도 많고 사람도 쉬어가지요. 우리 인생도 우리 집도 너무 직선으로만 달려가면 깊이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하나, 돈은 버는 것보다 머물게 하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 둘, 집의 구조가 마음과 습관을 바꾼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셋, 인생도 돈도 직선보다 굽이쳐야 깊어진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우리 집 대문 열어보셨나요? 뒷문이나 큰 창이 일직선으로 보이진 않는지요? 댓글로 우리 집은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 집도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알려주세요. 다 읽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클릭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재물이 저절로 들어오는 집의 비밀. 돈을 부르는 3가지 풍수자리.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집에 대하여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